모르면 어렵고 알아갈수록 유익한 재미난 부동산의 세계. 자, 매주 수요일 함께합니다.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오늘도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날씨가 이제 정말 추워졌고, 그죠? 가을 느낌도 좀 나죠? 네. 네. 오늘도 오는데 이제 노래가 너무 감미롭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분위기에 진짜 빠져서 가을이구나. 오셨어요? 네, 네. 오늘 의상도 약간 니트, 네, 스타일이 잘 어울리십니다. 트위드 네. 자켓, 네. 감사합니다. 이 분위기랑 딱 어울려요. 보는 라디오로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어통역, 하주의 수어통역사와 함께하고 있고요. 자, 오늘도 김시원 법학박사님과 함께 부동산 법률 시원하게 풀어볼 텐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네, 주제 미리 예고 좀 해드렸어요. 그죠? 네. 네. 어떤 내용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부동산을 구입하려고 할 때 보면은 이제 네. 낯선 용어들이 나오는데요. 네.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쯤은 다 들어봤지만, 네. 막상 이제 누구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음. 또 이렇게 시작되는. 네. 네, 그래서 알쏭달쏭하고 대략 난감한 주택 관련 용어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주택 관련 용어, 네, 좀 기본부터 우리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네요. 한 번쯤은 누구나 들어봤지만 제대로 좀 잘 알지 못하는 용어들이 많은데요. 오늘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먼저 주택 면적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신문을 받을 때 보면 네. 전단지에 아파트나 이런 분양 광고가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뭐 33평형, 28평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이게 또 이제 용어가 구분이 돼요. 음.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분양 면적이라고 합니다. 네. 네, 세대별 공급 면적으로서 실제 우리가 거주하게 되는 아파트 실평수를 말하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이것은 또 이제 주거 전용 면적과 공용 면적으로 나뉘게 돼요. 네, 주거 전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게 되는 주택의 거실, 주방, 욕실 등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의 면적이 됩니다. 네네. 네, 근데 공용 면적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세대와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으로서 아파트의 뭐 공동 현관이나 네네. 복도, 예, 계단 등이 여기에 포함되게 되겠죠. 그러네요. 네. 주거 전용 면적, 공용 면적 이런 얘기 나오는데 네.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께 체크해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외 다른 면적도 있어요? 네, 보통 이제 서비스 면적이라고 하죠. 네, 이제 분양 면적 외에도 여기는 서비스 면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면서 선전하는 데가 있는데요. 네네. 이렇게 이제 분양 면적에는 들어가지 않아서 이제 그리고 추가로 더 쓸 수 있는 면적이라고 해서 서비스 면적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네네. 예를 들어 이제 베란다나 발코니, 테라스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서비스 면적이다라고 아시고요. 네. 네. 근데 이제 보통들 이제 베란다, 발코니, 테라스 용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지만, 네. 이게 뭐 다른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거요? 예전에 저희가 건축법에서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네. 이야기를 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베란다를 확장하면 불법 건축물이 되고, 네. 이행하지 않으면, 이제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했었는데, 맞아요. 건축법에서 맞아요. 여기서 말하는 거 지금 베란다 확장. 근데 우리 언제 생각 베란다, 테라스 비슷한데 약간 구분을 하면 좋겠네요. 그러면. 네, 정말 실제로 봐도 되게 비슷비슷합니다. 네네. 네,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하게 되면 불법 건축물에 해당되지만 네. 발코니나 테라스 등 같은 경우에는 확장을 해도 상관이 불법이 아니에요? 없어요. 네. 그래요? 그럼 그 용어나 요것들을 잘 알아두셔야지 네. 나중에 불이익을 안 당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세세하게 알려주시죠. 일단은 이제 전체적으로 공통점은 이제 아파트나 주택의 공간을 넓게 사용하려고 이것들을 확장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크게 나눠보자면 층수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층수별로? 네. 네. 1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전원주택 같은 걸 지으면 네, 1층에 그 마루 앞쪽으로 창문이 네. 있다고 하면 거기로 지면을 살짝 올려놓고 네네. 위에다가 차양 같은 걸 해서 거기서 뭐 이제 벤치를 갖다 놓고 고기를 구워 먹거나 이렇게 하게 되죠. 네네. 그러니까 지면보다 약간 높게 바닥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인 테라스의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테라스라는 보통, 거군요. 1층에 거의 많겠죠. 네, 1층에 많겠네요. 그리고 뭐 중앙로나 연동, 노형 이런 쪽에 보면은 식당들 같은 경우에도 네네. 1층에 약간 지면을 살짝 높여서 네네. 거기에 테이블을 놓는다거나 마트 앞에 이런 것들도 이제 테라스의 대표적인
아, 설계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베란다, 발코니, 뭐 테라스 차이점 둘 때 층수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네요. 근데 네네. 테라스는 약간 지면보다 좀 비교했을 때 좀 높게 공사를 한 네네. 것들이라고 네. 생각하시면 좋겠군요. 네, 그럼 발코니는요?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축법 시행령 제2조 14항에서 이제 건축물 내부 및 외부 음, 연관된 완충 공간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네네. 전망과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외벽에 추가로 설치하는 공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무슨 말인지. 좀 설명해 예, 주세요. 네. 이게 이건 그냥 한국말이긴 책에, 한데, 책에 네, 나와 있는 용어인데, 쉽게 네, 풀자면 우리가 네, 이제 아파트를 하게 되면 네, 1층, 2층, 3층, 5층 만약에 10층짜리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네, 1층과 2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을 열면 우리가 베란다라고 알고 있는 공간 네네, 있죠. 네네. 이게 발코니입니다. 베란다로 흔히 알고 있는 건 발코니예요? 네, 이게 발코니예요. 그래서 네네. 이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애들이 어렸을 경우에는 그냥 네, 거주를 하게 되지만 네. 애들이 이제 뭐 중학생이 되거나 음, 고등학생이 되면 애들 방을 조금 터주게 되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이거는 좁으니까 베란다가 아니고 발코니예요. 예. 발코니예요. 그래서 불법 확장이 되지 않는 거죠. 요거는 아닌데, 베란다는 아까 불법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네네. 베란다는 어떤 거죠? 그건 뒤로 갈 거고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실 예, 거예요? 근데 베란다 아, 같은 경우에 근데 또 이제 주의사항이 있으세요. 이제 네, 확장 공사를 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또 있거든요. 네네. 네.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확장해도 되는 테라스 발코니 할 때 네. 주의할 될 점이네요. 네, 이제 네. 발코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란다는 발코니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내용에는 이제 거실과 침실, 창고와 같은 여러 형태로 사용할 수 있고, 음, 폐쇄용 발코니라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이제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 확장 공사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네네. 올바른 표현으로는 폐쇄형 발코니 아, 확장 공사라고 그래요. 합니다. 표기해야 되겠네요. 아니, 네, 베란다는 확장하면 불법이라고 했으니까 네. 발코니라고 정정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모 회사 이제 시행사 대표님과 이제 네. 식사 자리에서 이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네네. 김 대표 예전에 네. 그 베란다 그거 불법이라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박사 잘못 받은 거 아니냐. 우리는 이제 아, 서비스 면적이나 주거 면적을 넓게 해주기 위해서 네네. 우리가 일부러 네. 이거를 확장해서 네. 우리는 분양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네. 그분께 한마디 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직원이 많은 분이시고 실무자들 당연히 있는 회장님이셨죠. 네. 회장님 그 국토부 교통부 내용에서 네. 아까 말씀드리면서 정한 내용에서 베란다라고 알고 계신 거는 폐쇄형 발코니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네. 용어를 잘못 알고 계신 그래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잘 알아야겠어요. 여러분도 네. 이번 기회에 이런 뭐 문구나 어딘가 보면은 분양할 때 이런 거 용어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도 홍보하실 때 잘 사용하셔야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베란다는 이제 아니고요. 폐쇄형 발코니 네. 확장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점을 꼭 집어주셨네요. 시원하게. 네. 그리고 확장되지 않았다고 해도 딱 들어갔는데 그 부분이 넓다. 금방 말한 이제 그 발코니 부분이 넓다고 하면 네. 이 부분은 정말 이제 전용 면적에 비해서 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진짜 리얼 서비스 공간이 되는 거겠죠. 진짜 리얼 서비스. 네. 진짜. 그게 또 혜택이 되죠. 메리트가 돼서 네, 그런 네. 집들을 고르는 분들. 요즘에는 약간 네. 거기에다가 나름의 자신의 그런 뭐 네. 그 정원을 꾸미거나 또 쉼터로 아늑한 공간을 꾸미시잖아요. 네, 요즘에 진짜 너무 좋죠. 네. 그거 있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네. 그 베란다 부분을 그 네. 약간 야영하는 캠핑하는 분위기로 꾸미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발코니 부분에. 네, 발코니. 네, 맞아. 우리 박사님들도 그렇고, 진짜 우리 너무 주변에서 이 베란다 입에 붙었어요. 그죠? 네. 다시 한번 저도 베란다.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베란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이 베란다는 어떤 건가? 네, 이제 좀 알아야겠어요. 네, 그 베란다, 우리가 알고 있는 베란다가 그 베란다가 아닌데요. 네. 이제 이런 것들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연립주택에 네. 1, 2, 3층, 1층, 2층은 같은 면적인데 3층에 옥탑방도 아닌 것이 약간 이렇게 삐딱하게 이제 반 정도만 건축되어 있는 거 본 적 나와 있으세요? 있는 부분 있죠. 네, 네. 네, 봤어요. 3층만 그러면은 이제 그 옥상처럼 면적이 나와 있는데 네.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건축을 하게 되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 의해서 하게 되는데 위로 이제 높이는 거를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네. 또 1조 4선 제한 때문에 건축물을 전부 다 못 짓고 옆으로 이제 마지막 층 같은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건평이 50평이다. 그럼 30평만 지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네. 20평이 남게 되죠. 네네. 이건 허가도 그렇게 받은 거고 네.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부분을 샤시로 하게 되면 20평이 살릴 수 있겠죠. 네네. 이게 불법 확장이에요. 아. 여기가 베란다이기 때문에. 아, 예. 그렇군요. 네. 우리가 네. 쉽게 길을 가다 보면 3층짜리 건물인데 1층, 2층은 똑같은데 3층에 뭘 대서 2층과 똑같은 면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면 90% 정도는 네. 불법 확장인 거죠. 아, 불법 확장이다. 네. 그러면 그거 다 불법이라서 이행강제금도 내야 된다고 했잖아요. 적발되면. 적발되면. 네, 적발되면.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제주도 같은 경우엔 그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 도민들이 되게 이제 뭐라고 하지? 착하신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서울이나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네. 보통 그런 집은 1층은 상가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상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집주인이랑 분쟁이 생겨서 나가게 되면 맨 꼭대기를 불법 확장했다고 구청에 신고하는 경우가 신고하시는 있어요. 분들도 계시고요.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다 일일이 다 이제 행정력이 나와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신고를 한다거나 적발되면은 이런 또 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으니까 혹시나 뭔가 이렇게 건축물을 구입하거나 할 때도 이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겠네요. 네. 베란다인지 발코니인지 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명칭을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주택 면적 용어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부분들 설명을 좀 해드렸고요. 다음 주제는 어떤 주제인가요? 네. 주디님은 네. 아파트에 살고 계신가요? 어떻게 보면 전 빌라죠? 네. 단독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인가요? 공동주택이죠. 아, 네. 네, 근데 네. 우리 역시 주디님은 역시 네. 뉴스도 하시고 하니까 용어를 빠삭하시군요. 근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하면 또 헷갈리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애매한 부분도 있죠. 네, 그래서 주택 유형별로 이제 용어가 다른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택 용어 2탄입니다. 여러분들 주택 유형별 용어에 대해서 오늘 저희 한 주 동안 우리 집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궁금한 내용도 있으시면은 문의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김시원의 부동산 법률 시원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